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 5위로 평가되기도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역 병력과 예비군 규모,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동원이 이루어지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 논문, 그리고 군사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병력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비 병력, 즉 현역 병력은 대략 45만 명에서 60만 명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예비군, 다시 말해 전시 동원 대상이 되는 예비역 인원은 약 300만 명, 많게는 31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이 수치는 앞으로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매우 큰 규모의 병력 자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많은 병력이 어떤 절차로 움직이게 될까요? 전시동원 체계는 결코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률과 정부의 긴급 명령, 그리고 병무청과 군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마치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 같다고 할까요? 전쟁 위협이 감지되는 순간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국가 전체의 경보 상태가 걸리고 육군의 군공군의 주요 부대가 신속히 대비 태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예비군이 움직이는 시점이 아니라 상비군 중심의 1차 전력이 먼저 대기하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부분 동원령이 떨어지면 여기서부터는 예비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전역자이거나 특정 보직이 필요한 인원들이 먼저 소집되며 이들은 문자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소집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통지서에 적힌 부대, 즉 본인이 지정된 동원부대로 스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곳은 지역 사단일 수도 있고 훈련장일 수도 있으며 집결지의 규모에 따라 임시 수송 거점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숨겨진 미션 장소로 향하는 느낌이랄까요? 상황이 더 심각해져 전면 동원령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동원 대상자가 일제히 소집됩니다. 이때는 예비군뿐 아니라 전시근로 소집 대상자, 즉 산업생산기술인력 등 국가 유지에 필요한 민간 인력들까지 함께 동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병무청의 지휘 아래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 또는 군이 지정한 시설로 집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 정해진 곳으로 스스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군인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통보받은 장소로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합니다. 예비군은 그곳에서 장비와 무기를 지급받고 편제에 맞게 재편성된 뒤 곧바로 임무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집결지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큰일 납니다. 이는 단순한 불참이 아닙니다. 전시에는 소집 불응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동원 응소율, 즉 소집에 실제로 응하는 비율이 전쟁 초반 전력 유지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분석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참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전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동원된 병력은 크게 네 방향으로 배치됩니다. 첫째는 접경 지역과 해안선 방어입니다. 국토 침투와 상륙을 막는 가장 핵심적인 임무입니다. 둘째는 공항, 항만, 발전소 같은 국가 기반 시설 보호입니다. 셋째는 통신 수송 공병 보급 같은 후방 지원, 즉 전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도시와 주요 도로의 안정 유지로 민간 혼란을 최소화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동원 체계가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구 감소로 예비 전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갖춘 예비군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동원 과정 전체를 디지털화해 응소율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국방력은 단순히 병력이 많다는 것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준비되어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5위라고 이야기될 때 그 속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역과 예비 전력, 동원 시스템, 지휘체계, 기술력, 그리고 국민의 참여 의지까지 그 모든 요소가 합쳐져야 비로소 국가의 방어 능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국가와 개인이 어떤 구조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지켜내는 힘,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방력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